안녕하세요. 초과상입니다. 오늘은 이 재배학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건데요. 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뭐냐면 공무원 시험보다는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또 뭐 기타 뭐 농업 관련 자격증을 딸 때 좀 재배학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갈게요. 1번 결핍되면 분열 조직에 갑자기 괴사를 일으키기 쉬우며 결핍 증상이 저장 기간에 잘 나타내는 무기 성분은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토양의 무기 성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16가지 필수 원소하고 기타 이제 원소를 갖다 4개 정도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20개를 다 외우시려면 좀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질린다 할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토양 무기 성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저희가 그때그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그래서 토양의 무기 성분 같은 나올 때 딱 두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생리작용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 두 번째 결핍됐을 때 어떻게 그 결핍 증상이 나타나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붕소죠. 붕소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사실 붕소. 그래서 붕소에 대해서 할 때 생장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만 두 개만 넣으시면 되는데 석회 결핍 증 영향을 경감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핍되면 분열 조직이 갑자기 괴사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답은 붕소다. 이렇게 두 번째. 다음 중 호강성 종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호강성 종자 같은 경우에는 빛을 필요로 하는 종자거든요. 이게 뭐 빛을 좋아하는 종자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되고. 그래서 호강성 종자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이 전부 다 호강성 종자예요. 근데 2번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없고 1번 정도를 외우시는데 다 외우시면 다 좋거든요. 여기 셀러리까지. 근데 굳이 나는 못 외우겠다 그러시면 요 네 가지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네. 담배, 상추, 우엉, 뽕나무는 외워 놓으시면 좋아요. 이거는 종자기사나 산업기사에도 단골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요. 점수 줄라 할 때. 그래서 답은 뭐다? 3번이다. 그죠? 이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가지 정도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의 암모니아태 질소를 사용하여 질화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 문제를 푸시려면 탈지작용을 아셔야 되고 탈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1번, 2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1번하고 2번은 그냥 외우세요. 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원소기업과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 그래서 아모니아태 질소를 NH4죠. 아모니아태 질소를 토양의 산화층에 두면 질화균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질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질산태 질소 NO3죠. 이거는 토양에 흡착되지 않으면 요거 그래서 환원축이 침투하여 찰지균의 작용으로 하는데요. 가스태 질소로 되고 공기 중에 분산되는 이를 탈질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일단 외우시면 돼요. 일단 이 두 개만 외우세요. 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답을 풀면 탈질 작용과는 관계가 없다? 아니, 틀렸죠? 무조건 탈질 작용과 관계 있습니다. 자, 질화정은 뭐에서 암모니아 화성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아니잖아요. 질화균에 의해서 일어나요. 자, 세 번째. 질산태 질소는 토양에 흡착되지 않는다. 맞죠? 여기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자, 네 번째. 암모니아태 질소는 한염층에 시용 시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고. 그건 뭐다? 3번이다.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를 외우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외우시면 크게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오늘 이렇게 가볍게 가시게요.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수분 당량과 비슷한 함수량은 뭐냐면 이 수분 당량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수분 당량 밑에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다?
토양 중력의 1000배 이상의 원심력을 작용시킨 후 잔재하는 수분 상태도 PF 2.7이다. 정도는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분 당량하고 이제 똑같은 말로 뭐가 쓰이냐면 포장용 수량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수분 당량하고 포장용 수량하고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포장용 수량을 똑같이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워놓으실 게 뭐냐면 요걸 외워놓으셔야 돼요. 많이 물어봐요. 자, 포장용 수량의 PF 값은 얼마인지. 그래서 2.5에서 2.7. 그 다음에 기압으로서는 3분의 1기압에서 2분의 1기압이면 요거는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2번 정도만 외워놓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수분 당량이 2.7이니까 포장용 수량이 2.7이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을 갈게요. 5번은 맹류의 수발화를 억제하기 위한 발화 억제제의 최적 살포시기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2번인데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식용작물학이에요. 식용작물. 이거는 식용작물학에서 맹류편에 보시면 좀 있어요. 맹류편에서 맹류의 수발화 대책? 네, 그쯤 좀 나올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는 문제라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문제는. 이거 찾아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식용작물학의 맹류편에 가시면 한 줄 정도가 나와요. 수발에서 뭐 출수 21경 뭐 종피가 굳어지기 전에 0.5에서 1mm 뭐 mH 용액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뭐 나오면 일단 틀려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6번째 할게요. 여섯 번째 문제는 이거는 맞추시면 안 돼요. 이건 틀리라고 내 문제예요. 이건 맞추시면 안 됩니다. 틀리셔야 돼요. 이거는 작물 생리학 문제예요. 정확히 말하면 작물 생리학 문제인데, 이 작물 생리학에서 이제 수분 포텐셜이라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가 있는데, 물론 재배학에서도 이 원리는 좀 짚고 넘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식물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려주셔야 돼요. 맞추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푸시려면 일단 수분 포텐셜 구성 성분을 아셔야 돼요. 수분 포텐셜은 세 가지로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압력 포텐셜, 삼투압 포텐셜, 그다음에 삼투압이죠. 삼투압이기도 하고, 삼투압 포텐셜, 그다음에 매트릭 포텐셜이 있는데, 수분 포텐셜을 결정짓는 것은 이 압력 포텐셜하고 삼투 포텐셜이에요. 매트릭 포텐셜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라는 거예요. 전부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말씀드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재배학에서 언급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재배학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원리 개념으로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아질 경우에는 수분 포텐셜이 0이 되니까 뭐가 일어난다? 평만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압력 포텐셜이 0이 되므로 원형질 분리예요. 그냥 모르셔도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수분 포텐셜에 이제 수분의 이동 경례가 있어요. 이동 값이 있어요. 이동 값이. 그래서 보시면 이 수분 포텐셜은요, 토양에서 가장 높아요. 그리고 식물은 중간값을 가지고 대기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토양 식물체 대기 순으로 수분의 이동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번, 3번, 4번은 다 맞아요.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근데 보시면 식물체 내의 수분 포텐셜은 토양의 수분 포텐셜보다 높다. 보면 식물체는 뭐 어떤 값을 가진다? 중간 값을 갖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자, 6번은 좀 길어졌는데 6번은 일단은 좀 틀리셔야 돼요. 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농업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 이런 문제가 한 10년 전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한번 제가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자주 문제 나오는 거는 이거죠. 보시면 수요 탄력성에 대해서 자주 나와요. 네, 보시면 그래서 설명을 해 놨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요. 공산물 비하 수요 탄력성이 크다? 아니 작죠. 작습니다. 작아요. 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간단한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뭐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소비면에 나와 있으니까 푸시면 돼요. 자, 8번 가겠습니다. 답전 윤환의 효과가 아닌 것은 이거 또 맞추라고 낸 문제죠. 답전 윤환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할 건데 제가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효과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지 잡기 벼수락 해서 그냥 한 달씩 따서 지 잡기 벼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벼수 이렇게 해서 지잡기 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면 자 벼의 수량 증가 잡채 감소 기재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각종 영양성과는 이거 홈파인데 뭐 일단은 이렇게 지 잡기 벼수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외우세요. 딱 좋잖아요. 4개밖에 없어서 지 잡기 벼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요것도 종자기사나 종자산업기사 필답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바로 갈게요. 연작의 해가 가장 적은 작물로만 나열된 것은 이건 뭐 우리 연작이라 하는데 연작 같은 경우 계속 같은 작물을 계속 짓는 거거든요. 이건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피해가 심한 작물 막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올 때마다 풀 거니까 연작해가 가장 적은 거는 뭐다? 보시면 화분과 작물들이 적죠. 보시면 벼, 맹륜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 보시면 벼 같은 거 되게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계속해도 그게 뭐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요거는 아실 거고 이것도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종자 기사를 준비하신 분이 있다 하시면 벼, 맹륜 여기는 다 아시니까 여기까지 제가 언급하는데 조, 수수, 옥수수, 고구마, 대마, 담배, 무까지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만 외워 놓으시면 나머지는 뭐 더 외우고 싶으시면 외우시고 네 제가 보면 여기까지 여기 아까 말씀드린 조, 수수, 옥수수, 고구마, 대마, 담배, 무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다? 2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갈게요. 빨리빨리 갈게요.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이제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 10번은 수위에 관한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주 나오죠. 시험에도, 공무원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오고, 제가 예전에 한번, 고시를 봤었는데, 그때도 좀 나왔었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것도 이 문제를 푸시려면, 1번하고 요 부분을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네. 이 1번하고 2번을 모르는데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번하고 2번을 충분히 외워 놓으시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볼까요? 화분과 목조, 피, 옥수수, 땅콩 등은 침수에 강하다. 있죠? 좀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그다음에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죠, 이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벼는 분열 초기에는 침수에 엄청 강해요. 그래서 초창기 벼는 우리가 그러니까 모내기 한번 보면 물에다 거의 담그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하는 거고, 이 수인기하고 출수기에 굉장히 약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되고, 침수 요인을 보시면 수온이 높으면 호흡 기질이 빨라서 피해가 당연히 커지겠죠. 수온이 높으면. 그러면 수온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소모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호흡이 조금 떨어지니까 좀 피해가 좀 덜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탁수는 청수보다, 정체수는 유수보다 수온이 높고 산소가 적어서 피해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나와요. 정체 탁수, 이렇게. 정체 탁수에서 피해가 크다. 이거 정체 탁수에서 푸른 채 죽는 게 뭐다? 청고다. 이렇게 하나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개념적으로 좀 외워놓으시면, 적고에 대해서도 한번 외워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탁수가 청소보다 피해가 덜하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탁수가 피해가 더하다고, 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편은 생류 초기에 침수에 가장 약하다.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인기와 출수기하기에 극히 약하다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하봉과 작물보다 콩과 작물이 침수에 강하다. 아까 말씀, 하봉과 작물, 여기 보시면, 땅콩 때문에 오해하실 것 같은데, 땅콩은 콩과 작물은 분리상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걸 뺄게요. 뺄게요. 그래서, 사실은 하봉과 작물, 벽과 작물 같은 경우에는 침수에 원래 강하죠. 벽과 작물이. 콩과 작물보다는, 콩과 작물이 강한 게 아니라, 하봉과 작물이 먼저 강하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답은 몇 번이다? 4번. 수온이 낮은 것이 호흡기질 소모가 적어 피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번하고 2번을 좀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크게 수위에 나왔을 때 크게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이 범주를. 그러니까 이 범주 내에서 하시면, 외워놓으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가겠습니다. 11번. 작물의 적산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이제 쓰여 있는데요. 바로 나와 있죠. 적산 온도는 작물의 발화부터 성숙에 이르기까지 0도수 이상의 일평균 온도를 합산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이거는 개념이시니까 외워놓으셔도 좋고, 이거는 좀 적산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이제 필답이나 이런 데서 주관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10절 이런 거 좀 어려운 건 없으니까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가보겠습니다. 또 토양 무기성분 또 나왔죠. 예. 또 보시면 질산 한원의 구성 성분이며 콩가 작물의 질소 고정에 필요한 성분은 해서 여기 몰리브덴입니다. 바로 답 갈게요. 두 개만 아시면 된다 했잖아요, 항상. 그래서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질산 한원의 구성성 이거 하나 보시고, 또 뭐다? 황백화하고 그냥 결핍하면 모자이크 증세가 나온다.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3번. 겨울철 맹류와 유체 동사온도의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되게 지엽적인 문제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온도라는 거는 그 작물이 단시간 내에 온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얼어 죽는 거죠. 그런 동사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번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2번, 3번, 나다라를 외우셔야 되는데, 겨울철 길이 같은 경우에는 -14도고, 유체하고 잠도는 -15도, 겨울철 보리, 밀, 시금치는 17도인데, 보시면 맹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류는 사실 길이하고 보리도 맹류에 들어가요. 똑같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유체가 있지 않습니까? 유체.
유체가 15도잖아요. 15도. 그래서 15도에서 보시면 이 15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2번, 1번, 2번, 3번은 없고, 그다음 4번이 15도가 있죠. 마이너스 15도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은 좀 지엽적인 문제라, 조금 요거 문제는 뭐 틀려도 그렇게 쿨하게 넘어가십시오. 쿨하게 넘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무배우 종자에 대한 해당하는 작물로만 이루어진 것을 이라고 딱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배유, 해설을 이렇게 써놨는데, 배유의 유무에 대한 구분을 해서 배유 종자, 무배유 종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종자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종자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종자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좀 필히 외우시기 바랄게요. 네, 그래서 배유종자 무효는 하면 되고, 필기만 보신 분들은 이 배유종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벼, 보리, 밀, 옥수수 이런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무배유종자는 나오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배유종자 같은 게 바로 나오죠. 이렇게 콩팥, 녹두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어렵지는 않아요. 14번인데 14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자 기사를 준비하면 좀 외우시는 게 좀 좋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15번. 벌써 15번째네요. 작물의 내동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15번 문제를 풀 때, 딱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저하시킨 요인이 2개 정도가 있어요. 이게 내가 보시면 내동성을 갖다 크게 하는 게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외우시면 되냐면, 이 8번도 외우면 좋은데 8번은 나중에 언급을 할게요. 제가 8번 나중에 언급을 하고, 내동성을 저하시키는 게 뭐가 있다? 전분 함량하고 세포의 수분 함량이 많으면 뭐다? 내동성을 저하시킨다. 이 2개만 외우시면 돼요. 문제 풀 때 딴 거 1번부터 8번은 아예 잊어버리시고, 제가 뭐 2번이나 8번 같은 거 나중에 또 문제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부터 뭐냐면 9번하고 10번만 외우시면 돼요. 작물의 내동성을 갖다 저하시키는 것보다 전분하고 세분의 수분 함량이다. 보시면 15번 답은 금방 나오죠. 자, 1번 갈게요. 내동성 조건이 아닌 것은 전분이만 할 때, 전분이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동성을 증대시킨다, 낮춘다 그랬잖아요.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9번, 10분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한 80%는 다 맞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공무원 시험은 좀 약간 틀립니다. 틀리긴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9번하고 10번만 문제면 15문제 이 작물의 내동성 문제가 나올 때는 크게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갈게요. 쉽죠? 가겠습니다. 자, 16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념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담리작 맹류 재배에서 특히 요구되는 품종의 특성은 이렇게 했는데, 맹류 재배에서 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내습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습해 원하는 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하는 거고, 제가 묘도세 가문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좀 약간의 이제 어떤 농업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농업을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묘도에서 가문도란 건 뭐냐면, 모짜리에 오래 누워도 이제 피해가 적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대일수 가문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냥 참고적으로 해놓은 거니까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담리작 맹류제 특히 요구되는 품목보다 내수성이다 라고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또 자주 좀 출제되거든요. 보시면 하겠습니다. 17번
발화율이 90%고 순도가 90%는 종자의 용가는, 이 순화 종자 용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 순화 종자 공식이 있어요. 발화율 곱하기 순도 하시면 돼요. 99, 81, 81% 나오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좀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8번. 작물의 재배 환경에 따른 TR율의 변화로 오는 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 TR율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 공무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되게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막 높니, 낮니, 크니, 적니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내동성 얘기를 할 때 이것도 일단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보시면 이 TR율을 감소시키는 게 수분이 있어요. 수분이 하나. 예, 요거 하고 제가 이 전지적엽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TR율을 감소시키는 건 뭐가 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뭐다? 증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적화 및 적과, 이게 뭐 꽃을 따주거나 뭐 과일을 따질 때는 뭐 TR율이 어떻게 된다? 저러면 감소한다. 토양 수분이 할 때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감소시키는 건 이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뭐다? 감소시킨다. 자, 수분 증대시킨다고 했는데요. 틀렸죠? 감소시킨다 했잖아요. 이 토양 수분하고 적화 및 적과 빼놓고 전부 다 뭐다? 증대시킨다 했잖아요. 그래서 질소 증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토양 공기 증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증대하는 거는 옳은 건 이거밖에 없네. 일사량을 모르시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쉬워요. TR율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생각하면서 좀 약간 헷갈리거든요. 근데 개념 잡을 때 수분하고 적화, 적과는 무조건 TR율 감소한다. 그냥 이렇게만 외워 놓으시면 이 문제를 풀 때는 크게 문제가 지장이 없어요. 나중에 나와도 문제가. 네. 그래서 요것만 일단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이 문제 나중에. 네.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이렇게 푸는 걸 또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18번. 자, 19번. 감자 계기형 형성 및 비례는 지표 및 몇 cm 부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가 라고 이제 했는데,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아까 추수 21경 외우시지, 그냥 10cm 부분이야 외우십시오. 별도의 해설은 안 달겠습니다. 굳이 의미가 없어서. 자, 20번 갈게요. 강 포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포상점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강 포상점은요, 보시면 포상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체되어 있는 영의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앞에 이렇게 제가 막 써놨는데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 포상점 이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이 포상점 이상이 광을 받아야지만 지속적인 생육이 가능해요. 0 이상의 내가 광을 받아야지, 포상점 이상의 광을 받아야지 그게 이제 성장하는데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내음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음성이라는 거는 이 그늘에 강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음생식물은 음지식물이죠. 포상점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낮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상점이 낮은 식물은 이제 강을 받은 게, 내음성 식물은 당연히 빛을 받으면 해를 받는 식물이고, 양성 식물은 당연히 포상이 높으니까 강 아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생식물 및 양생식물은 무관하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포상점에 의해서 음생식물, 양성식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음생식물과 양생식물 강포상점이 동일하다?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생식물 강포상점은 좀 높고 음생식물의 강포상점은 낮고, 그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음생식물에 비해 양생식물의 보상점이 낮다. 아니죠. 양생식물 강보상점이 높죠. 답은 뭐다? 4번. 어렵지는 않습니다. 20분은 그냥 그 용어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20번까지 이렇게 풀었는데,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하는 거라 좀 이렇게 버벅될 수도 있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또 2010년도 종자기사 또 재배학 20문제를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